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냐 알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진에 보이는 생각보다 큰 부를 쌓은 칼 문이라고 하는 친구 94년생이더라고요. 이분을 비롯해서 주요 투자자들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SEC는 원래 기업이 아니라 사기꾼을 잡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죠. 다만 최근에 수년 동안 이 선례를 따르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했다. 쉽게 말해서 총 쏜 다음에 질문을 하는 식이었다. 이제는 총 쏘기 전에 꼭 얘기해 줄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정상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폴 애킨스가 게리 겐슬러 대비해서 훨씬 더 인격이 훌륭하고 자비로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누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크립토, 회사들, 저 뒷단에 또 피터 틀 있죠. 거부를 할 수 없는 입김이 지금 SEC 위원장을 거의 천사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만 그런 건 아니고 CFTC나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제한하겠다라는 언어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개인은 10,000파운드에서 20,000파운드, 기업은 10,000,000파운드까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규제인데요. 이게 아직 확정됐다기보다는 이거 이제 중앙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 다른 국가보다 당연히 이거 뒤처질 수 있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영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돌아다니면 본인의 어떤 통제권 하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겠죠. 본인들이 찍어내는 파운드화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좀 더 이제 통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반면에 영국의 재무부에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따라가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파운드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자산 토큰화 당연히 실시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해야지. 자산 토큰화도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면 본인의 어떤 중앙은행의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육지책을 내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타국에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점점 중앙은행에서는 힘이 빠져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한국은행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시험을 준비해 볼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래도 금융권에서는 제일 좋은 직장 순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점점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AI를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계속 발전이 되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인풋을 많이 투여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죠. 포드 자동차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T라인입니까? 이제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체제라고 해서 자본과 노동력을 집어넣으면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도 지금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그럼에도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노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노동 시간. 과거에 사실 주 6일 일하셨다가 이제 주 5일째 됐죠. 이제는 주 4.5일째, 주 4일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노동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생산성은 과거 대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노동은 줄었다? 그러면 자본의 비중이 실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년 후로 한번 봐볼까요? AI가 뒤에서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AGI, ASI, S는 이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AI가 나오는 이제 10년쯤 지나면 생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노동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부터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일 적게 해도 월급은 똑같이 달라. 이거 이제 노조 멤버라면 누구나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나오네요. AI 이런 친구들, 로봇은 파업을 안 합니다. 얘네들은 심지어 쉬지도 않죠.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는 인간은 점점 일을 적게 하고 실제로 많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노동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생산성을 늘리려면 노동이 줄어든다면 어떤 요소는 더 큰 힘을 발휘할까요? 자본의 힘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 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성 당연히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AI 점점 더 많이 쓰겠죠. 생산성 올라갈 건데요. 대신에 사람의 노동은 점점 많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 휴머노이드가 정말 길가에 돌아다니고 가사 도우미 하고 우리도 대부분의 이제 그 고민 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랑 계속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노동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노동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많이 대체가 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그 높은 생산성은 상대적입니다. 자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전 의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의 지식의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노동의 그러니까 가중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식도 이제 비용이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에너지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 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AI를. 인플레가 걱정이 아니고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자본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의 힘보다는 돈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도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 활성화가 되는 10년, 20년 후 시대는요. 조금은 잔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미 부자가 돼 있으셔야 더 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AGI, 이제 ASI 시대가 오면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 천정이 뚫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AGI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도 General은 범용 AI라고 해서 지금 아직 우리가 당연히 2단계 못 갔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이제 풀어서 할 수, 지금 뭐에 특화된 이런 그 챗 GPT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간 수준 거의 그 이상을 하는 게 이제 AGI가 되겠고 ASI는 그 또 윗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니까 인텔리전스 지능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지금 강아지 수준 그것보다 차이가 더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AS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10년일지 2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AI가 등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A라고 하는 존재는 금융 지식, 화폐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이 인간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훨씬 능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투자자들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췄고 정말 그 숙제를 완료하고 이걸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항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AGI나 ASI 같은 정말 고성능 슈퍼 인텔리전스의 존재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어떤 자산과 어떤 망을 선호할 것이냐. 그들은 알 거예요. 인간의 화폐 시스템. 지금 왜 프랑스가 그렇게 힘듭니까? 왜 지금 일본에서도 남들은 다 이제 금리 지금 이제 인하하는데 여기는 지난 잃어버린 30년 살리기 위해서 왜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까? 계속 돈 찍어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가 이게 뭐 그냥 결국은 망가질 밴 거죠. 인간의 화폐 시스템은 미래가 없구나. 얘네들이 모를까요? 저는 알 거라고 봐요. 당연히 알겠죠. 결국 망하겠네. 그럼 대안이 뭐야? 우리에게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추천하겠냐? 그들이 봤을 때 실물 금을 추천할까요? 부동산을 추천할까요? 비트코인 추천할까요?
저는 비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AGI, ASI 혹은 휴머노이드 간에도 비트코인 포모가 극대화될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행망, 카드망 뭐 지금도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요 이제 기존 전통 금융의 시스템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더리움망 혹은 솔라나망 근데 아무래도 이더리움 위주로 저는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 20년 후는 인간보다 이제 AI를 우리들 인간이 인공지능을 훨씬 더 의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의료 혜택,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도움도 받겠지만 이 재테크에 있어서도 도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아예 뭐 우리를 그냥 대신해서 거래를 지가 알아서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쏠림 현상 추천은 거의 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 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I에서 뭘 대안으로 추천하겠냐. 물론 뭐 핫한 주식도 있겠고 서울에 뭐 땡땡 아파트 부동산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저는 아마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서는 선택의 영역이 전 아닐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그냥 해본 겁니다. AI가 정말 깊어지면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노동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거죠. 웬만한 건 로봇, AI들이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게 이제 미국의 신입사원 뽑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보면 그래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게 실은 예전부터 뭐 십수년 전부터 뭐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는 사람들이 이걸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AI 시대가 보편화된다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진다.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에다가 사람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이게 이제 만족할 것이냐.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면 뭔가를 해야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역사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카이스트의 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지금 AI 이게 이제 무료 노동력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제 전 그 지중해 해역을 다 제패했던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1000만 명이었답니다. 일반인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로마 시민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빵도 제공을 했죠. 근데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크게 뭐 부자가 되게 만들진 않았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더니 또 이제 반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해서 봤더니 인생이 무료하다는 거예요. 할 것을 달라. 그래서 로마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온갖 엔터테인먼트 쾌락의 길로 실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현재판 버전으로 바꿔본 거예요. 기본소득과 넷플릭스 혹은 챗 GPT 프로 구독권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런 시도들이 챗 GPT 이제 구독권을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영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이제 구독권을 제공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확정까지는 모르겠고 이런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지는 않겠냐. 이게 뭐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뭐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 노동의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파키스탄에서요.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센스 신청을 장려하겠다. 한 4천만 명의 코인 사용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열어주겠다.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코인에 그 진정성 있고 장려를 하고 있을까요? 재밌죠? 마이클 세일러와 이제 파키스탄 지금 창펑차오 그 바이낸스 전 창업자도 국가의 이제 정상들 대통령들 만나서 코인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파키스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 살짝 넘습니다. 근데 코인러의 비중은 지금 한 16% 미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요, 파키스탄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중국,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쉽게 말하면 인구 대국이고요. 아프리카도 빠졌네요. 인구 대국에 그 다음에 좀 젊은 인구들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넣으면 이제 50억 명이 넘겠네요. 이 친구들이 물론 지금도 코인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제대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까지는 도달을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여전히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분명하게 국가 전략 비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요. 이제 중국 따라가고요. 저기 뭐 브릭스 미국이랑 뭐 반미 어떠고 해도 비트코인은 사실은 중립적인 자산이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인구 대국들이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갈 것이다. 당연히 저는 일본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번 얘기 드렸지만 일본에서 코인 세금이 이제 양도세가 되겠죠. 최대 55%의 세율을 부과했다가 지금은 20%로 낮췄다. 저는 이 그 주식 세금을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에 비해서 코인이 훨씬 절차도 복잡한데요. 이제 그 세금도 굉장히 그 불이익이 컸죠. 저는 그 코인 세금이 복잡하고 세율이 높았던 것이 지금 메타 플래닛 주식 열풍에 일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도 조금씩은 그 세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 한국 코인 이제 양도세 세금도 뭐 내년까지는 지금 양도세는 지금 없죠. 2027년도부터 양도세 세금이 대략 22%가 부과가 됩니다. 뭐 지방세를 합치면 22%가 되겠죠. 참고로 코인의 지금 상속이다. 증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세율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분들께 이거를 뭐 돈을 아끼지 말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올해 내년은 이제 코인에 대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미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이 기회를 잘 살려보셔야겠죠. 폴카닷이라고 하는 코인 아시죠?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체인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호환, 거기에 뭐 자산이든 정보든 그 체인을 왔다 갔다 할 때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주는 게 레이어 제로입니다.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 폴카닷, 코스모스 이 세 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이 폴카닷의 공급량을 21억 개로 제한하자. 보통 알트코인은 공급량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량이 무제한이다. 조금 뭐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알트코인은 이 공급 수요의 법칙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대량 채택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계속 얘기 드렸죠. 2년마다 신규 폴카닷의 발행량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인 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재미없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은 장점이 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라이어 2 중에 사실 폴리곤도 이제 주요 임원들 다 이제 업계 떠나고 엄청나게 욕 먹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폴리곤은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소위 말한 그 이제 CEO가 다시 창업자가 CEO로 돌아오고 뭐 지금 이제 제가 트위터 팔로우를 하면서 보는데요. 하루에도 뭐 7개, 8개 그리고 이제 뭐 인도의 주요 뭐 모디 총리가 나오는데 나서 막 이제 블록체인하고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 폴리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 결제해서 우리가 최고다. 이 마케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폴리곤은 그렇게 지금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폴카닷은 그동안 소식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요게 이제 좀 실제적으로 이런 어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호재가 저는 폴카닷에서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량 채택이 되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이 뉴스들이 이제 회자가 되겠죠. 아마존에서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직책이 이겁니다. 크립토 에코시스템 생태계 리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연봉이 우리 돈 거의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아마존에서만 코인 전문가를 채용할까요? 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존만 할 것 같진 않아요. 월마트에서도 할 거고 우리로 치면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배달의 민족에서도 저는 코인 전문가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특히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역습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면 결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마 많이 지금부터 뽑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랑 뭔 상관이야 하면 조금은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망 위에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위안화든 저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이제 그 망 위에다 얹는 겁니다. 이제 망끼리 자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죠. 좀 길게 보시면 코인판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디지털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지금 그 없었던 아날로그, 실물 경제가 쪼그라드는 대신에 디지털 쪽에 이제 가상 세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코인 관련된 회사만 이거 했다 저거 했다인데 이제는 아마존과 같은 기업에서도 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드와 서클은 한 달 사이에 우리 돈 17조 원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이 유동성은 뭐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 글쎄요, 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결제를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선진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자본시장에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기관들 결제 대금 정산하고 이런 데 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암호화폐 대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좌우장펑은 은행들에서 전 세계의 뭐 이제 은행들이 BNB, 바이낸스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비축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여러모로 여기 이제 그 스마트 체인 기능도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돈을 한 달에 17조 원을 찍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이더리움을 꿈꾸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2의 솔라나, 제2의 바이낸스 코인을 꿈꾸는 기업들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들은 그리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이제 매일 22년 11월부터 매일 한 개씩 샀고요. 지난 일주일은 조금 무리해서 28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는 나스닥에 있는 상장 회사들이 매일 1비트 추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8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자회사를 팔아서 확보한 자금으로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 삽니다. 숙제를요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왜 떨어져? 아니 뭐 급등하면 원래 떨어지는 거고요. 너무 떨어지면 또 이유 없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시장이 원래 그렇죠. 불평하고 뭐 어떻게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최대한 많이 코인을 지금 미국에서 전략 비축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쟁여놓을 수 있을지 AI 시대 지금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자회사를 팔고요.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을 팔든 어떻게 뭐 금덩이를 팔든 뭘 해서든 이게 이제 적극적인 사람들, 숙제 완료자의 어떤 저는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행동. 왜냐하면 시간이 가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해서 얻는 건 이제 미미해지는 거고요. 어차피 로봇이나 AI가 대체를 하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본이 중요하다. 그 자본 중에서도 초우량 자본이 뭘까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봐요. 다른 자산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많이 쟁여놓으면 이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비트의 가격을 올리겠죠.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면 그 국부는 증가가 되겠죠. 기관은 자산이 늘어나겠죠. 개인은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알트코인 뭐 지금 강조를 하면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강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트코인으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려고 실은 알트를 투자합니다. 좋습니다. 알트로 돈을 많이 버셔서 나중에 또 비트코인이 출렁출렁 할 때가 오겠죠. 뭐 하락장이 오든 조정이 오든 다시 비트를 사 모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총괄에서 미국 정부가 올해 비트코인 보유고 마련 가능성이 높다. 연내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비트코인 전략 비축 안을 마련해서 이제 이걸 발표할 것 같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일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이걸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이상의 제가 얘기 드렸죠. 알트코인 하락장이에요. 전 지금도 알트코인이 올랐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오른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뒤에서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 가격을 보여드릴 건데 죽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뭐 ISM 지수도 50 밑에서 거의 3년간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제 임프레션은 그렇습니다. 지난 오랫동안 봤는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알트코인, 이더리움 먼저 갔었어야 되고 뭐 도지코인 뭐 하나씩 날아가줘야 되는데 거의 2년 반 동안 알도속이었거든요. 많이 지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제 전략 비트코인 비축 이거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뭐 이게 제가 정확한 그 시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실은 확신을 합니다. 미국에서 더 정확히는 비트코인 비축하겠다라고 발표 안 해도 저는 비트코인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표의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이냐?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뭐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가 아닌 이상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냥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대략 타임라인을 정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알고 있겠죠. 이거 발표를 만약에 한다면 미국에서 오랜 장고 끝에 비트코인을 앞으로 5년간 100만 개를 사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발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작년 11월 미국에서 대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뽑았습니다. 저는 기술주의자들의 쿠데타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은요. 물론 돈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거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정치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구나. 저는 피터 틸이 뒷단에서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 실패 그대로 목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피터 틸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초기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피터 틸은 친 트럼프를 넘어서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트럼프주의를 뼛속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이 테크놀로지스트 이상을 실현을 하는데 이거 봐라. 돈이나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네. 정치가 필요하네. 입법이 필요하네. 규제가 있어야겠네. 요것을 옆에서 보고 뼈저리게 깨달은 게 아니냐. 그 이후부터 트럼프를 아마 후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쿠데타를 통해서 기술인이 이제 미국의 행정부를 장악한 거죠. 저는 이들의 목표는 진정한 혁신. 근데 이 혁신의 도구가 뭐냐? AI랑 저는 크립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세계 최강국 혹은 뭐 이제 패권국이 되겠다. 이게 이제 정치계와 그 어떤 목표가 점점 일치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라고 하는 게 이들이 내세운 수많은 공약 중에 어찌됐건 하나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걸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비트코인의 전 세계적인 극심한 포모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만 포모가 일어날까요? 전 세계로 번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사놔야겠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상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쉽게 말하면 알트코인으로 그 불길이 번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알트코인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이라고 하는 게 저는 비트코인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정말 추호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전략 비축, 뭐 솔라나 전략 비축, XRP 전략 비축 이런 DAT 기업이 눈만 뜨면 나오는 게 저는 그것을 뭐 이제 방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비트코인은 사기이자 불법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솔라나는 샘 뱅크먼 코인이었죠. 망했던 코인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이더리움은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는 코인, 사기다, 입도속이다, 뭐 쉿코인이다, 온갖 욕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XRP는 더합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사기다, 리또 속이다, 조롱을 받았죠. 지금은 뭐 보기 좋게 다 이제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이제 가격 상승도 있었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인 주류 언론과 주요 방송, 뭐 IMF, 저기 뭐 래리 핑크 과거 회장, 트럼프 과거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따라갔다면 우리는 속았겠죠. 아마 저거 할 때마다 패닉셀 했으면 사실 우리는 손실이 컸겠죠. 미 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추간을 발표한다. 여기에 명확성이 더해진다. 이제 클래리티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아들이 비트코인을 더 들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더 들고 있습니까? 이더리움이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비트가 오릅니다. 비트가 오르겠지만 특히 지금부터 한 1년 정도의 프레임을 봤을 때 유동성이 넘쳐 흐른다면, 쉽게 말하면 시장에 물 들어온다면 비트도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저는 그동안 3년 동안 눌렸던 게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 한 내년 11월 그 이제 중간 선거까지 좋은 기회가 저는 알트코인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알트를 사란 얘기냐? 추호도 없습니다. 설득 권유 절대 안 해요. 왜? 어차피 9할, 8할은 잃습니다. 12년째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잃습니다. 이거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알트코인은 정말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아담백이라고 하는 뭐 비트코인 맥시죠. Printer is coming. 지금 프린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매크로 환경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9월, 10월, 12월 금리 인하 3번 다 하고 내년에도 최소한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한 4.5% 돼 있는데요. 이거 3%까지 1.5% 기준금리를 더 낮추지 않겠냐. 마이클 반데르포프, 이 사람은 이제 알트코인 지금 올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난 3년간의 알트코인 하락장은 이젠 끝이다. 이젠 알트가 오를 때가 됐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 3년 동안 상승한 거 이거 보이지 않냐. 지금 이제부터 비트 도미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미 급등한 이 사람은 지금 알트코인 뭐 비중이 많으니까 그 종류도 많은 것 같아요. A 알트코인을 지금 다 팔고 아직 덜 오른 B 알트코인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극도의 위험 선호하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혹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 생각해요. 잘 하든지, 그러니까 뭐 비트 위주로 하든지, 이제 극도의 이제 스몰캡, 미들캡 위주의 큰 위험을 스스로 테이킹을 하든지는 본인 소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정답이 저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봐요. 위험을 회피하고 난 뭐 이제 하락이 올 것 같다? 그럼 이제 팔고 떠나시든지 아니면 숏배팅을 하시든지 그건 이제 본인의 영역이 되겠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당연히 자기 책임하에 결정을, 그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투자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알트코인 올인으로 전 재산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냐? 이번 상승장에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놓칠까 봐 난 그게 두렵다. 사실은 저도 이쪽과이긴 합니다. 이 정도 가고 배짱이 없으면요. 코인, 특히 이제 알트코인의 키역자도 이제 꺼내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반대로 포프 이 사람은 비트보다는 알트코인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리면 얘기 주십시오. Virtual Bacon이라고 하는 유튜버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도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비트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 알트 시즌이 드디어 왔다. 드디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5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오랜만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본인 포트폴리오의 80%를 알트코인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지캡 먼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미드캡, 로우캡으로 번질 것이다 라고 뭐 예측을 하는 거겠죠. 물 들어올 것이다. 위험을 더 선호할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떨어질 거고 금리 인하할 것에 베팅해서 비트에서 알트로 돈 자산을 많이 옮겨 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더 연배도 있으시고 이분은 비트코인 뭐 맥시까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훨씬 더 선호한 분입니다. 2년 후에 비트코인 0.01개는 너무나 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알트나 혹은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셨음에도 비트코인, 금, 은 이런 이제 주로 커머디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톰 리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온 것 같습니다. 뭐 3프로 TV에 등장을 해서 이더리움은 지금 대비해도 100배는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이 사람 여기서 미묘한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제 어디 가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을 제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서 이제 비트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확률이 50% 이상일 것이다. 제가 볼 땐 조금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더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뭐가 됐든 본인 소신대로 하면 돼요. 이 뭐 뒷단에서 무슨 계약이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휘둘리면 집니다. 자기 소신으로 끝까지 지켜가셔야 저도 거기서 그래야 자기 소신대로 하셔야 거기서 크게 배울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이랬다 저더라 뭐가 좋다 하더라 뭐 이제 끝났다 하던데 뭐 다시 온다 하던데 이러면 저는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이클 셀러 보십시오. 이 사람 뭐 타협합니까? 타협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크레딧을 디저브한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빚으로 사야 마땅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마이클 반데르포프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차트를 봤더니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 바닥을 기더라.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지금부터 오르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다른 주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을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XRP를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 대비한 XRP 가격이거든요. 2017년 24,200 사토시였다가 현재 조금 XRP 조금 오르긴 했었죠. 현재 2,577 사토시입니다. XRP가 8년이나 버텼더니 비트코인 대비하면 마이너스 89%예요. XRP 투자자를 지난 8년 동안 바보였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상대적으로 XRP 투자자에 비해서 천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도지코인도 메이저 코인 맞죠? 과거 21년도 4월이었습니까? 1300 사토시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제 환산을 한 거겠죠. 1300 사토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다가 현재 도지코인 조금 바닥 대비 올랐다라 보여지지만 여전히 226 사토시입니다. 4년을 기다렸는데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마이너스 82%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4년간 도지를 들고 있었다면 바보였죠. 비트 들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비트가 거의 천재고 도지는 바보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뭐 주요 라지캡, 뭐 스몰캡, 미들캡 뭐가 옳은 선택이 될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정답이 있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개인의 믿음의 수준,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달라요. 이거 빚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비투를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모두 다 너무 다르시죠. 그래서 이 정답은 없어요.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선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셨죠? 비트 대비해서 알트들이 아무리 메이저인들 다 찌그러졌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정말 저주를 엄청나게 받았던 코인이 이더리움이었고요.
다만 알트코인을 지금 뭐 그 무작정 사면 되냐?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근거는 유동성 이제부터 물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ISM 지수가 52로 빼꼼 머리를 내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명확성 법안 뭐 올해 통과되겠죠. 알트코인 ETF 10월 초중순에 줄 서서 저 10월 말 11월 가면서 계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해관계, 실제 행동을 봐도 이 모든 것들이 알트코인과 라인업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또 이번에 상승에 취한다면 또 그래서 매도를 놓치면 알트는 원래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갑니다. 요것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알트다. 칼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 친구더라고요. 94년생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죠. 이 친구가 알트 시즌 ever, 뭐 비기스트, 가장 큰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됐다. 82까지 많이 올랐죠. 이 알트 시즌 지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벌었나 봤더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2017년도부터 장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단타를 치면서 이제 또 큰 수익을 거뒀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죠. 뭐 이런 광고 수입도 하면서 최소 1,500억에서 많으면 5천억, 심지어 이제 억만장자, 그러니까 조가 넘어간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적은 액수가 아닌 거죠. 실제 알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친구가 칼 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25%의 펌핑은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내를 갖고 기다릴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트 시즌 볼트 80이 넘었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일단 지수를 하나만 보시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요. RSI를 제가 뭐 주봉이나 월봉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전에 2024년도 11월, 12월 초 도지코인의 RSI가 90이 넘었는데요. 이게 한 달이 지속됐어요. 전 이걸 거의 태어나서 본 적이 있나? RSI가 90이 넘어가면 보통 1주 늦어도 2주면 이게 이제 꺾이거든요. 꺾였다가 다시 가고 꺾였다 다시 가더라고요. 이러면 너무 일찍 팔면 손해가 되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알트 시즌 인덱스가 심지어 90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 2주, 코인에서 2주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2주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저만의 전략이 지수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해도 2번이나 3번을 참았다가 분할로 빠져나가겠다라고 실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책임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는 거고 각자 이런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언제 팔 거냐, 어떤 코인을 파실 거냐, 얼마만큼 덜어낼 거냐 모릅니다. 그때 가서 어떤 코인이 가장 자극적으로 많이 올랐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 코인을 분할로 뭐 2번 팔 수도 있지만 3번 팔 수도 있고 그러다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뭐 가봐야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팔 때는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아는 거죠. 어차피 팔아도 후회를 할 거예요. 왜? 팔았는데 더 오를 테니까. 근데 안 판다고 해도 후회할 건 제가 이걸 뻔히 알거든요. 어차피 꼭지에서 못 팔아요. 이걸 알면,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을 알면 조금 이제 이거는 그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체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숙제를 완료하자. 숙제 완료 안 하면 아무리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앞에서 그냥 비트 투 더 문을 또 한 번 외쳐도요. 결과는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우량 자산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쌀 때마다 꾸준히 사자. 제가 할 수 있는 전 최선이라고 봐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세 번째는 오랫동안 묵히자. 이게 이제 최고의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묵히는 걸 잘한다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죠. 물론 저 같은 경우 이제 XRP를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한 적은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올랐을 때. 하지만 XRP 지금 뭐 거의 7년, 8년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5년 이상 들고 있죠. 도지코인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수학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지금부터 뭐 이제 급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기다리셨다면 적당히 이제 그 지표들이 떴을 때 좀 탐욕 내려놓고 잘 쉬었다가 또 내년에 또 이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